안녕하세요. 일로 가는 수능 영어 김병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제 시험했습니다. 애들이랑 혹시 얘기 나눠보셨나요? 안 좋아하죠?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전달을 좀 드릴게요.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제 시험이었는데 또 이렇게 바로 설명해 와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설명회를 하루 10번 할 수 있어도 저는 애를 못 키울 것 같아요. 한 명에 너무 존경스럽어요. 그런 의미로 또 우리 아이들과 또 고생하시는 어머니들 위해서 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리해서 한번 전달 드릴게요. 어제 시험 어땠는지. 일단 저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시대인재랑 명예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너의 수업이 딱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딱 그냥 시그니처가 딱 있어요. 저는 순사배랑 선지.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또 마감을 시킬 정도로 대박이 나오고 그랬던 게 선지가 많이 복잡해지면서 시험이 제 수업이 좀 더 이제 가끔가끔 됐거든요. 선지 코드가 참 좋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따 설명회 때마다 또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선지가 좋다는 게 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1학년과 3학년의 1등급 비율이 매우 다릅니다. 2003년도 갭인데요. 이때가 참 컸어 좀 가까웠어요. 다들 좀 공감하시죠? 1학년 때에 비해서 애가 영어를 점점 못해져요. 그렇죠? 실제로 못해지는 건 아닌데 너무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등급이 좀 떨어지는 기분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꾸려면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또 절대평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얼만큼 할 거냐 이게 제가 수험생이라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의 그 부분을 많이 좀 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경계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등급이 나왔든 몇 등급이 나왔든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난도가 어려웠다는 말들이 많죠. 국어가 근데 또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 살짝 붙였는데 영어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3.5였어요.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역한테는 4.0을 웃겨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3월 모의고사 보려고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상무 기준 알고 수능 전체로 잡았을 때 그래도 작년 수능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3.5 정도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유형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지문 선지 이렇게 써놨는데 지문이 어렵냐 선지가 어렵냐 이런 것들은 설명회 다니실 때마다 많이 들었죠. 작년까지 계속 선지가 어려웠습니다만은 지문이 이번에는 좀 많이 어려웠더라고요. 산모기 때문에 이게 뭐 올해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튼 시험 자체를 분석하는 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선지보다 지문 자체를 좀 어려운 글이 나오면 막 좀 뚫고 나가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 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던데요. 저희 반에서 좀 잘한다. 잘하는 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 100점을 가져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문해력이 아마 뛰어난 거겠죠. 그거 외에도 1등급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1등급 초반이랑 2등급 후반 이렇게 막 걸쳐있던 친구들 있죠. 89에서 막 92 왔다 갔다 해서 고민이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갑자기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특징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혹시 아이가 그랬다면은 어렸을 때만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잘했는데 우리는 요즘 그걸 피지컬이라고 해요. 피지컬이 좋은, 잘 갖춰진 상태인데 이제 고3 수능 영어가 뭔지를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상태니까 과목 계속 피지컬 밀고 나갔겠죠? 그러면은 장난 아니게 좀 힘들었어요. 당했을 거예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의외의 유형이라는 말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오늘 4가지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대입학이라는 유형과 그리고 빈칸, 순서와 삽입 이렇게 주요 유형으로 보통 분리가 되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로 총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셨을 때 대입화, 빈칸, 순삭 중에서 이 부분은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킬러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4문제, 8문제인데 다 엄청 어렵진 않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게 작년 수능부터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 수능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애들은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은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게 3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번이 오답률이 몇이었고 뭐 이번 시험에 쉬웠고 어려웠고 이런 것보다 공감을 해보자고요. 애들 시험장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하면 일단 듣기가 시작이 되죠. 듣기가 시작이 되면 가장 쉬운 4페이지를 풉니다.
듣기를 풀면서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다 풀고 있죠. 끝나면은 여기 조금 건드려요. 듣기 끝나면 얘네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되겠죠. 그럼 이제 풀어가야겠다. 이게 몸 푸는 거죠. 한 다음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자꾸 안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보통 3분 정도, 3분 3분 걸려요. 여기는 뭐 한 5분 써도 돼요. 4분 써도 돼요. 오래 걸리죠. 여기가 만약에 어려우면요. 당황 안 하죠. 뭐 항상 어려웠습니다. 4분 쓰고 5분 쓰고 치면 되지.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요. 애들이. 왜냐면 여기 넘어가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너무 어려울 때. 그게 또 시험의 운용이잖아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어려우면 넘어가기도 하고 알아서 센스있게 조절 잘하는데 여기가 어려우면 애들이 미련이 생겨요. 내가 3페이지 못 풀 리가 없어요. 계속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놀라운 현상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설명해보면 처음 보신 게 아니고 저를 처음 본 게 아니면은 저는 대입하는 얘기만 계속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오답률인데요. 1등이 30번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24번이 3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입하 제목 문제거든요. 3위를 했죠.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대입하기 어떻게 3위죠, 선생님? 와, 요즘 시험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애들 장난 아니죠. 나는 네가 미친 것 같아. 왜냐면 계속 말했어요. 작년 수능도 사귀었어요. 오답률 76.2%예요. 새로 생긴 현상이에요. 그냥 대입하기 정말 어려워요. 70%가 넘었다는 건 킬러였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 이걸 연습해야 되죠. 연습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닌데 현실적으로 연습한다고 갑자기 다 모아서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네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애들이 당황을 안 해요. 당황 안 하기만 해도 여기 잘 풀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한 문제 틀려서 3점만 잃은 게 아니고 여기까지 몇 점을 잃었겠죠. 그러니까 막 10점씩 떨어지고 그런 현상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좀 안타깝죠. 괜찮아요. 근데 3무니까. 이걸 이제 경험했으니까 육무 구문은 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그림 연습 제대로 안 했다는 점, 선지 코드 아직 체화 안 했다는 점, 세 번째는 시험 경험이 아직 부족했다는 점. 이게 지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실전 경험은 모의고사 보기 직전 몇 개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이제 1학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신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전 보고서 뭐 매번 볼 수 없잖아요. 내신하면서 저건 이제 좀 양보를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좀 불안하시면은 제가 용보 전에 이번에도 했어요. 굉장히 반응 좋았는데 더프 특강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아시죠? 굉장히 퀄리티 좋은 모의고사인데 제가 다 샀어요. 지금 미리 사놨어요. 그래서 6월에 또 이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100장 정도 풀릴 거라서 오시면 무료로 컨텐츠 제공하고 바로 특강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육모인데 불안하다 싶으시면 보내주면 특강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월 설명회 때도 제가 2월 설명회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20번 때도랑 즉 여기를 잘 풀어야 시험 전체를 잘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허리 뚫리는 구간이다. 이걸 제일 많이 강조했고 제 수업에서도 여기를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최근에 계속 모의고사 실전 강의했는데요. 애들이 실전에서 여기서 많이 안 틀리니까 쌤 왜 자꾸 이거 많이 해요. 오답 높은 것만 해주세요 하는데 혼냈어요. 그래서 수능반에는 잘 안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차피 너가 당황하게 될 건 여기다. 무조건 양립하겠다 했는데 또 나왔죠. 아마 수능 때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이번에 애들이 풀던 14번이거든요. 시간을 막 길게 가질 수 없으니까 같이 조금 읽어볼게요. 너무나 손님 마이크랑 말씀하셨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한 바퀴 쭉 훑어보셨죠? 살짝. 그럼 이렇게 제가 좀 가르쳐드릴게요. 스킬 아니에요. 반복되는 단어 있잖아요. 소식.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번역 계속 나오죠. 그럼 그 소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번역이 어쩌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 정보가 하나씩 쌓여야 돼요. 그게 이제 애들이 글을 읽어야 되는 방향인데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사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으면 알아서 할 텐데 단기간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제 강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내주시면 가르쳐 줄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21, 23번, 24번은 매우 어려운 지문이 2개나 1개는 있을 거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한다? 못 알아듣겠죠.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었죠. 빨리 풀어서 맞췄죠. 실력. 왜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요즘부터 알았어요. 이걸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탄력이 붙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질문. 파란색 보이시죠? 길든 건 증발한대. 증발은 좋은 거예요. 알아보면. 안 좋죠. 근데 위대한 건 어떻게요? 따분한 거로부터 해방시킨대요. 따분한 게 길든 거 아니에요? 익숙해진 거니까.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될게요. 그럼 안 좋은 건 익숙한 거고 좋은 건 새로운 거예요. 저 여기서 눈치를 챘고 지금부터는 확인만 할 거예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좋은 건 낯설미 결여된 거예요. 낯설미 결여된 건 익숙한 건가요? 새로운 건가요? 익숙한 건 안 좋은 거네요. 낯선 거는 낯설어야 된다. 번역은 낯설어야 된다. 반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2차 찬스, 3차 찬스, 4차 찬스, 5차 찬스라고 제가 해설 때 말을 하는데 얘들아 이 중에 2개만 알아들어도 돼요. 이렇게 풀면 애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왜냐면 여기서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 겁먹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질문은 안 나오겠지만 이런 질문은 나올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육무, 구문, 소리 다 나올 건데 계속 붙잡고서 3번, 4번 읽다가 시간 날리지 않는데 이거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계속 대입파악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근데 육모까지 해도 돼요. 육모까지 대입파악 계속 많이 해도 돼요. 늦지 않았어요. 목표 1등급 배워도 어차피 킬러 문제는 접하게 돼 있어요. 용사 풀다 보면 그 정도 충분하고 대입파악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 기반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계속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하면은 일이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입파악에서 많이 하시는 거는 좀 계속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욕 많이 먹었어요. 다른 강사들도 맨날 왜 대입파악 계속 하냐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드러났고요. 순삭 같은 경우는 푸는 스킬인데 어머님들 경우는 좀 설명드릴 시간까지 없을 것 같고 균열점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나눠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해설 강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업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3월 학평 분석인데요. 여기까지인데요. 애들의 이야기 이제 들어가야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애들의 생각이 궁금하면 저는 항상 리뷰 사이트를 씁니다. 여기에는 뭐 저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설명하지 않는 아주 진솔한 얘기들이 있는데 비속어를 좀 애들이 섞긴 하지만 많이 당황한 것 같죠. 짜증날 거예요. 영어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교육방학 때 안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누른 거 보이세요? 영어를 해야 합니다. 똑똑한 학생이에요. 네. 영어를 해야 돼요. 정말로 해야 되고 다만 그 정도는 굉장히 잘 조절하는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페이스를 메이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제 바로 수능이 끝나자마자 후기를 좀 모아봤는데 기프티콜도 하나 걸었던 얘들이 많이 써줬어요. 20개, 30개 정도 모았는데 여러 상승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에서 1등급 받은 친구도 너무 많고요. 91점 받다가 100점 받은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자랑하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좀 어제 너무 기분 좋았던 거는 3, 4등급 받아서 이제 뭐 영어를 저는 아예 못해요. 노베예요 생각하고 왔는데 1, 2월 딱 했는데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2등급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1등급 간 경우는 사실 뭐 힘들고요. 4에서 9점이 가는 근데 2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많았어서 제가 1월 개강하기 전에 설명할 때 약속드렸었거든요. 제 수업은 2등급까지는 무조건 만들어드립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단기간에도 개인적으로 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애들의 후기 한 번만 좀 간단하게 공부할게요. 레벨에 맞게 저는 주간지도 3개예요. 레벨. 그래서 다 본인 레벨에 맞게 풀 수 있고 관리도 다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이 본인이 이제 신청하면 모의고사 나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실전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에 뭘 풀어봤는데 이건 좀 안 좋았고 이번에 이거 넘겼는데 잘한 걸까요? 계속 또 물어보고 실전 경험이 쌓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연분이 왔어도 잘 쫓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공부하는 거. 감으로 푸는 게 많이 해결이 됐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런 학생한테 추천한다. 얼빠한테 추천한대요. 철이 없어요. 저거 보고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네요. 스스로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여기 오면 공부를 한다. 그리고 선지 잘 못한다. 선지가 잘 모르겠다는 거는 사실 감으로 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감으로 푸는 학생들은 오면은 좋은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4월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렸던 거, 1월 개강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하루에 10문제 정도 더 안 풉니다. 10문제 정도 풀고 주간지는 딱 20문제. 문장 20개. 이거에서 더 많아지지 않고요. 다만 본인이 선택해서 제가 예체능인데 빨리 2등급을 지금 좀 받아야 됩니다. 1문 전까지. 그러면 본인이 더 해야죠. 그래서 따로 항상 컨텐츠를 마련해놓고 개인의 목표랑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관리가 들어가니까
지금 개별 케어가 좀 필요하신 학생들이면 저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랑 똑같죠? 공문과 하시고 데이터 위주로. 하지만 키 컨텐츠는 빈칸 순서 하기까지 잘 살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딱 5개만 보면 되는데요. 예를 하나만 들고 끝낼게요. 개인의 노력이 집단에게 좋다. 이런 글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이게 주제고요. 밑에는 그 예시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한 명이 돈 많이 벌었더니 뭐 전체가 잘 살게 됐다. 한 명이 공부 열심히 했더니 전체가 다 공부 열심히 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답선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첫 번째. 뭐가 잘못됐죠? 개인의 얘기가 빠졌죠. 중심 소재가 없네요. 오답. 두 번째. 개인을 안 좋게 봤죠. 근데 개인을 좋게 봐야죠. 아이디어 오답. 세 번째.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오답입니다. 집단이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개인 집단에게 준 겁니다. 방향성만 싹 바꿔놓으면 저렇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네 번째. 팩트체크는 이 글에서 한 적이 없는 말. 이런 거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오답. 다섯 번째. 개인의 이득이 조직 전체에게 가져오는 거. 맞잖아요.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경제적 얘기는 요 1번 케이스 하나로 한정이 됩니다. 예시는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질 하나씩 선지를 지어 나가시면 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선지 나와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습 테스트 저희 선지 10개로. 그래서 제 수업이 시그니처가 선지다. 이런 애들한테 더 이상 감으로 풀 수 없는 수업을 준비해놨고 실제 회피에서도 선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꼼꼼하게 당연히 해드려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꼼꼼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인증제도가 있어갖고 과제도 안 하면 계속 알림하고 테스트 관리, 실무 클리닉, 따로 인간 컨텐츠, 리포트 발송 이런 거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내신을 또 하셔야 돼요. 그쵸? 곧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신을 아예 안 하는 정식 파이터 친구들은 계속 그냥 수능 진행되고 내신이 필요한 친구들은 상담을 제가 해서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잘 계약을 하고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3 내신은 전부 다 전국이 EBS 수능 특강이라서요. 뭐 학교별 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사실 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내신까지 제가 잘 챙겨서 유무 때는 또 수능 해야 되니까 잘 밸런스 맞춰서 올해 목표 맞출 수 있게 제가 좀 돕겠습니다. 저희 내신 컨텐츠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한 학교에만 있어요. 얘네가 수능 수업이랑 내신 다 떠있는데 그냥 뭐 쓸었습니다. 한 학교에 전교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그 내신 콘텐츠만 받고 관리를 받아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냈었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5월에 한 번 또 모의고사 있고 6월에 모의고사 있는데 수능과 내신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 맞게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 좋은 통찰이 되었길 바라고요. 아이들에게 좀 잘 가공해서 전달하셔서 올해 목표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준입니다.